안녕하세요. 오늘 영상 통해서 주니어 보딩 소개하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소개시켜드릴 주니어 보딩 스쿨은요, 이글브룩 스쿨입니다. 이글브룩 스쿨은요, 1922년에 디어필드 애카데미의 패컬티 멤버 출신의 선생님이 설립한 학교이고요. 학교 위치는 디어필드, 매사추세츠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글브룩 스쿨은 올 보이 스쿨, 남자 학교고 총 규모가 252명 정도의 사이즈의 학교고요. 학년은 6학년에서 9학년까지 있는 학교입니다. 학교의 선생님과 학생의 비율이 3.5대 1로 되게 작은 비율을 가지고 있어서 학생들이 이제 패컬티나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좀 관리가 잘 되고 또 선생님과의 교류가 좀 잘 될 수 있는 환경의 학교입니다. 클래스 사이즈는 평균 이제 한 학급당 한 10명 정도 미만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국제 학생이 약 한 29% 정도, 그리고 보딩률이 약 한 75%를 웃도는 그런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는 트라이미스터 3학기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한 학기에 이제 7과목 그리고 6교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학생들은 영어하고 수학은 이제 레벨별로 자동으로 배치가 되고, 과학이나 역사 그리고 뭐 세컨드 랭귀지 같은 월드 랭귀지 같은 경우는 학생이 가고자 하는 그 분야나 그 로드맵 또는 관심 있는 학과목에 맞추어서 약간 디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그 학년별로 조금씩은 달라요. 네. 교과 과정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좀 이따 이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 이제 이글브룩은 사실 그 한국에서 이제 가장 그 알려져 있는 주니어 보딩 스쿨입니다. 페이스쿨은 이제 남녀공학이고, 이제 이글브룩은 이제 남자 학교인데, 이제 남자 학생을 이제 둔 그 부모님들이 이제 가장 보내고 싶은 이제 주니어 보딩 스쿨 매년 1위. 저희 자체 조사 결과입니다. 네. 저희 자체 조사 결과로 매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학교죠. 그런데 이제 이 학교는 사실 최근에 이제 삼성 자제가 이제 다닌 학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자제가 이제 또 탑 보딩 스쿨에 이제 진학을 했죠. 많은 한국인 학생들이 이 학교를 통해서 이제 탑 보딩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사실 그 이글브룩은 252명의 이제 재학생들이 있는데, 이 재학생들 모두가 다 공부를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나중에 또 소개해 드리겠지만은 진학 분포를 보게 되면은 어느 학교든지 마찬가지지만 잘하는 학생은 잘한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또 많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드리지만은 한국 학생들은 굉장히 잘 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 가는 것 같고,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들어보면은 굉장히 탑보딩으로 굉장히 많이 진학을 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 한국인 학생들은 이제 한 18명에서 한 20명 그 사이가 이제 매년 이루어지고 있고요. 학생 수로 따진다 그러면 학생 전체적인 비율로 본다 그러면 한 7% 정도가 이제 한국인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도 이제 그 영국 전통의 이제 방법으로 이제 폼 형태로 이루어졌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이제 각 폼별로 이제 몇 명의 학생들이 있는지. 네. 일단은 이제 영국에서 이제 학년을 표기할 때 이제 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9학년, 이제 이글브룩 같은 경우는 이제 9학년이 최고학년이기 때문에 9학년을 6th form, 그리고 8학년을 5th form, 그리고 7학년을 4th form, 6학년을 이제 3rd form이라 그래서 그렇게 영국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지금 이제 학생 명수의 분포도는 9학년이 86명, 그리고 8학년이 105명, 그리고 7학년이 56명, 그리고 6학년이 17명으로 사실 되게 6학년의 이제 학생 수가 좀 많이 적은 편입니다. 사실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그 6학년서부터 이제 이 학교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6학년에 지원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는데요. 사실 6학년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7학년으로 지원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이제 드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6학년은 한 개 클래스가 이제 운영됩니다. 근데 클래스가 이제 한 개가 운영되다 보니까
이제 사실 거기에 뭐 한국인 학생을 많이 둘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매년 그 입학 경쟁률을 이제 보게 되면은 들어보면은 이제 한 해에 한국인 학생을 뽑는 게 이제 한 6명에서 한 8명 사이를 이제 뽑게 돼요. 6명에서 8명의 학생들을 뽑는데 지원하는 한국인 학생들은 이제 보통 40명에서 한 60명 사이가 이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률은 이제 뭐 10대 1까지는 되지는 않고 7대 1서부터 이제 좀 더 뭐 8대 1, 9대 1 뭐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이 학교는 굉장히 좀 학습적인 부분을 많이 봐요. 인터내셔널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히. 그래서 방문 인터뷰가 이제 필수고요. 방문해서 영어하고 수학을 이제 시험 보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어머님들이 이제 아셔서 이제 좀 학생 트레이닝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이제 SSAT나 이제 또는 이제 ISE 이런 시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학생 트레이닝 시키는 게 기본이겠지만은, 이제 사실 라이팅의 그 기술을 굉장히 유효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에세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트레이닝이 많이 필요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네, 라이팅 스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거기다가 조금만 저희가 이제 디테일을 좀 가미해드리면 이 학교의 이제 third form 6학년 때의 이제 영어 English 코스에서는요. 라이팅 스킬하고 그래머, 그다음 vocab 같은 부분이 이제 SSAT나 ISE에 나오는 지문의 약간 그런 아카데믹한 지문 또는 이제 literature 위주의 지문에 대한 라이팅 스킬 위주로 배우듯이 그만큼 이글브룩에서는 에세이나 라이팅을 특히 저학년 때 그 스킬을 익히는 것을 아주 중요시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학년별로 어떤 교과 과정을 이제 배우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은 이제 이 학교의 이제 코스 프로그램 구성을 갖다 보게 되면은 코어 코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일렉티브 수업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트라이메스터 코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표현해 드리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코어 코스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른 부분은 그렇게 뭐 크게 우리가 이제 뭐 학습적으로 좀 덜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코어 코스 부분만 집중적으로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어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third form, 즉 그 6학년에 이제 배우는 교과 과정은 영어, 그리고 이제 history, 그리고 이제 수학하고 이제 사이언스하고 이제 라틴어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보는 부분은 이제 히스토리가 이제 로마하고 그리스 로마를 이제 배우는 과정으로 이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학은 공통 수학입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년 자체를 보면은 third form에 이제 17명 정도의 학생들이 재학하기 때문에 레벨을 나눌 수가 없어요. 레벨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 같이 함께 듣는 거예요. 수학이나 이제 과학, 그리고 외국어까지도. 외국어를 이제 third form에서는 이제 라틴어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first form부터 이제 좀 그 다양하게 배우죠. 중국어, 프랑스어, 그 다음에 라틴어, 스페인어, 그 다음에 뭐 영어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ESL을 배우게 되는데, 이게 7학년서부터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7학년서부터는 이제 학생 수가 늘죠. 50명대로.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수학이 이제 레벨에 맞춰가지고 이제 듣게 되고요. 레벨에 맞춘다라는 것은 이제 프리 알제브라냐, 알제브라냐, 또는 지오메트리냐, 또는 이제 알제브라 2냐, 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레벨에 맞춰서 이제 배우고, 그리고 이제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 시대의 미국사를 갖다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들의 이제 최정점인 8학년이죠. 이 8학년 같은 경우에는 히스토리를 이제 그 US 히스토리 배워요. US 히스토리 이제 미들 레벨이겠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이제 레벨에 맞춰서 배우고, 그리고 이제 사이언스 부분이 이제 좀 독특한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부모님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사이언스 배울 거냐, 아니면 아나토미 배울 거냐. 근데 이제 학생이 이 애는 뭐 IT나 컴퓨터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배우게 시키겠다 그러면 사이언스 배우는 게 좋고, 우리 애는 뭐 의대 준비나 아니면 바이올로지 쪽으로 공부할 거다 그러면 당연히 아나토미 배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8학년 사이언스 부분이고요.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7학년과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뭐 네 가지의 외국어를 이제 배우거나 아니면 ESL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학년인 이제 시스펌 보게 되면은 히스토리는 이제 월드 히스토리 배워요. 월드 히스토리가 사실은 US 히스토리보다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좀 더 힘들죠. 근데 이제 9학년에 이제 월드 히스토리 배우는 것은 사실 다른 학교에서도 이제 많이 그렇게 하니까, 시니어 보딩 스쿨들도 많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마 맞춘 것 같고, 그리고 수학은 이제 당연히 레벨에 맞춰서 듣고, 그 다음에 사이언스는 이제 바이올로지 듣고, 그리고 랭귀지를 이제 다시 이제 이 네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 듣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뭐냐? 사이언스가 선택이 없어요. 다 같이 바이올로지 배웁니다. 그리고 히스토리를 이제 월드 히스토리 배우게 되는데, 만약에 이글브룩에서 9학년까지 마치고 다시 X라고 하는 학교로 이제 10학년으로 간다 그러면은 10학년은 대부분 다 케미스트리를 들어요. 화학을 듣기 때문에 바이올로지 듣고 케미스트리 듣고 이어지는데, 다시 9학년을 리테이크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 있어서는 바이올로지를 9학년에 이미 그 이글브룩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피직스를 들을 수 있는 학교로 가는 게 좋습니다. 다시 또 바이올로지를 듣는다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좋게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이언스를 이제 이글브룩에서 바이올로지를 배웠기 때문에 내가 시니어 보딩 스쿨로 갔을 때, 또 그 시니어 보딩 스쿨을 내가 좀 낮춰서 다시 9학년을 다시 한번 듣는다라고 했을 때, 바이올로지를 듣지 말고 피직스를 들을 수 있는 학교를 택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히스토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지금 세계사를 배웠기 때문에 옮기는 학교, 또 물론 이제 옮기는 학교라기보다는 뭐 진학하는 학교라는 표현이 맞겠죠. 진학하는 학교에서 다시 9학년을 다시 들었을 때 그 학교에서 월드 히스토리를 안 배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AP 휴먼 지오그래피를 갖다 배울 수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학교를 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의견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실 그 이글브룩은 그 교과 플랜이 굉장히 그 잘 짜여져 있는 주니어 보딩 스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니어 보딩 스쿨이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뭐 제주국제학교의 커리큘럼보다 못하다라는 말을 이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이글브룩은 좀 예외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글브룩의 코스는 굉장히 뭐 제가 봤을 때는 주니어한테는 이상적에 가깝다라고 이제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스포츠, 미국에서는 스포츠가 되게 중요하죠. 주니어 보딩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글브룩에서는 어떤 스포츠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을 스포츠인데요. 이제 fall에 하는 건데, 크로스 컨트리, 그 다음에 풋볼, 마운틴 바이킹, 사커, 워터 폴로가 있고요. 윈터 섹션에는 알파인 스키, 바스켓볼, 아이스 하키, 레크레이셔널 스노우, 스포츠, 스키 패트롤, 스쿼시, 스위밍 앤 다이빙, 레슬링 이렇게 있습니다. 또 이제 봄학기 스프링에는요, 베이스볼, 플래그 풋볼, 골프, 라크로스, 아웃도어 프로그램, 테니스, 트랙 앤 필드 이렇게 스포츠가 이제 옵셔널로 이렇게 시즌별로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이글브룩이 있는 게 이제 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알파인 스키 리조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스포츠 액티비티가 가능한 환경으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또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니엘 조 원장이 저렇게 이제 그 학교가 갖고 있는 스포츠 종목에 대해서 이제 나열해 드렸습니다. 이제 이글브룩에 이제 관심 있는 학생이라고 그러면은 저 스포츠를 시즌별로, 각 시즌별로 가을, 겨울, 봄 시즌별로 꼭 하나씩은 참가해야 하니까 학생들이 미리 준비해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는 가을에는 뭘 하겠다, 겨울에는 뭘 하겠다, 봄에는 뭘 하겠다, 이렇게 이제
준비하는 게 좋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인 학생들이 이제 좀 좋아하는 스포츠들이 있어요. 가을에는 이제 크로스 컨트리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구를 이제 좋아하는데, 농구가 이제 미국 학생들이 이제 덩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농구보다는 이제 스키 타는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봄에는 골프나 아니면은 이제 트랙 앤 필드 쪽으로 이제 빠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미국은 이제 스포츠를 꼭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왜냐? 관계 형성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스포츠 잘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더 인기예요. 그래서 스포츠 꼭 잊지 않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 학교가 어느 시니어 보딩스쿨로 이제 진학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학교 자료를 봤는데, 뭐 몇 명이 갔다 이렇게 이제 표기가 돼 있지는 않죠. 몇 명이 갔다 이렇게 표기돼 있지는 않은데, 각 뭐 진학한 학교 리스트만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이 각 학교들이 어떤 학교들인지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그룹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탑 10에 들어가는 학교들, 그리고 이제 탑 20에 들어가는 학교들, 그 외 학교들로 이제 그룹핑해서 저희가 이제 도표로 이렇게 이제 보여드립니다. 자, 2020년 기준으로 진학한 학교를 그 캐테고리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탑 10 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초트 로즈메리, 디어필드, 그로튼, 허치키스, 로렌스빌, 밀턴, 필립스 아카데미, 엔도버죠. 그리고 필립스 엑시더, 그리고 세인트 폴. 이렇게 탑 10 안에 있는 학교들을 진학을 했고요. 자, 탑 20 안에 있는, 탑 20위권 안에 있는 학교들은요. 블레어 아카데미, 케이트, 에피스코플 하이스쿨, 켄트, 세인트 마크스, 테프트. 자, 이렇게 진학을 했습니다. 이제 그 외 학교들은 베일러, 버크셔, 브루스터, 브룩스, 뉴햄튼, NMH, 패디, 프록터, 푸니, 셀리스베리, 서필드, 틸튼, 웨스트민스터. 자, 이렇게 진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탑 10, 탑 20 좋은 학교들로 많이 진학을 하였습니다. 탑 보딩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니어 보딩에서 시작하심이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높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영상 통해서 이제 주니어 보딩 스쿨, 이글브룩 스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